자, 이번 시간에는 그 물류 조직하고 관련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관리론에서 물류 조직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직과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조직의 형태별 특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기업 조직하고 관련되어서는 크게 라인하고 스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라인은 조직에 있어서의 권한하고 책임을 가지는 단위를 뜻하죠. 반면에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조직 자체에서 어떤 역할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비서실하고 기획실이 가장 대표적인 스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서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획실이라든지 비서실이 라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조직 형태에서는 라인이 직접적인 권한하고 책임을 다 가지게 되고, 이런 라인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스텝이 항상 존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라는 거, 특히 삼성이나 LG와 같은 우리나라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기획실이라든지 비서실 권한은 상당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직 형태에서 나타나는 스텝하고는 좀 다르게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그 권한이 굉장히 비대한 경우도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류조직의 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영업부형 물류조직하고 독립형 물류조직하고 두 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물류조직을 이제 관리 관점에서는 분산형하고 집중형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기능 관점에서는 라인 업무형, 스텝 업무형 또는 매트릭스 형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형태별로는 사내 조직, 독립 자회사 이렇게도 구별을 하죠. 그리고 설립 근거로 보면 공식적 조직, 비공식적 조직 이렇게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물류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류 자체의 조직이 어떻게 기업에 형성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조직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기업의 형태에서 구별을 해본다면 영업부형 형태, 그 다음에 독립형 물류 조직,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영업부형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물 혼재형, 그 다음에 스텝형, 상물 분리형,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류하고 물류의 차이점을 아시죠? 상류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어지는 흐름이고, 물류라고 하는 것은 유형제인 물품 자체가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물이 혼재된 형태냐, 그 다음에 스텝형이냐, 상물 분리형이냐, 이렇게 해서 영업부형 물류조직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물 혼재형 같은 경우에는 물류 조직이 확립되지 못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현장 실무에 반영될 수가 없고 표준화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류 조직 자체가 형성이 되어져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스텝형 물류 조직은 영업부의 스텝으로서 물류 조직이 형성되어져 있는 거죠. 어쨌든 영업이라는 큰 영역 안에서 거기에 스텝으로서 물류 조직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부 자체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즉 영업 부분의 관할하에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업부의 정책이 물류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와 관련되는 부분에는 최종 책임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일관화된 물류 관리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상물 분리형은 일단 상류,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어진 상류라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자의 흐름과 관련된 물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영업하고 물류 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 전문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업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인 그리고 이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독립형 물류 조직은 물류 부분이 영업 부분에 아예 속해져 있지 않고 완전히 단독으로 존재하는 형태죠. 자, 이런 독립형 물류 조직도 이제 스텝형이라는 게 있는데 라인하고 스텝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스텝 부분이 영업 부분에 라인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고,
생산하고 판매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 형태의 문제점도 의사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류 부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합형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류 자체 부분에 대한 조직이 단독적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물류 안에 라인 그 다음에 스텝이 함께 이제 혼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스텝형 결점을 완전히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드형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형 조직은 다국적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회사하고 자회사 간의 조직 형태고, 모회사의 영향력이 자회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모회사의 스텝이 그 물류 기능을, 자회사에 있는 물류 기능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 물류 부분을 아예 관리를 하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물류 부분은 자사의 최고 경영자, 그리고 모회사의 물류본부 지시도 받아야 되는 이중적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자회사에도 최고 경영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회사의 물류 부분에 있어서의 스텝이기 때문에 모회사 물류부의 본사의 지시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에게 사실은 이제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류 전략을 일원화시키고 관리 수준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여러 한 개 이상의 국가의 그 기업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형태, 우리가 이것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죠. 이런 다국적 기업 형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기업하고 다국적 기업하고 구별을 잘 못하시는데, 다국적 기업은 1개국 이상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은 역시 한 개 이상의 국가의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 달라요. 글로벌 기업은 전 세계의 시장을 한 개의 국가 형태로 보고 하나의 시장으로, 단일 시장으로 보고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다국적 기업보다 훨씬 더 조직 구조가 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 우리 얘기하는 대기업들은 전부 다 구글이나 전부 다국적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이 가지는 조직 형태가 바로 사업부형 조직이요. 사업부형 조직. 그래서 기업의 조직 규모가 굉장히 커졌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최고 경영자가 기업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 어려울 때 이제 이 사업부형 조직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제품 사업부, 지역 사업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조직하고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재 육성 측면에서 우수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재의 교류가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행적인 연대 교류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사업부형 조직에서는 상품사업부하고 지역사업부하고 두 개가 있고, 이 사업부의 사업부 본부장이 각자 따로 한 명씩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을 수행하는 또는 물류 활동을 수행하는 어떤 조직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행적인 연대와 교류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업부형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각 제품별로 뭐 전자제품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이런 식으로 제품별로 사업부가 형성되어 있다든지, 또는 미주 사업부,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 유럽 사업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해서도 또 역시 그 각 부의 그 부장들, 그 영업부 부장들, 본부장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부서에서 하나의 어떤 생산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판매라든지, 또는 해외시장 개창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면은 전자제품 사업부 본부장의 허락도 있어야 되지만 미주지역 사업부 본부장의 허락도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두 본부장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라든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조직과 관련되는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의 형태에서는 스텝이지만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데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최고 경영자는 기획실이나 비서실을 통해서 의견 불일치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조직에 있어서의 결정권이 최고 경영자가 마지막 이런 혼선이 없을 경우에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는 형태가 바로 그
이 사업부형 조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부형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26회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자, 요거 아까 서두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죠. 물류 조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태에서는 사내 조직하고 독립 자회사 조직, 뭐 기능 관점에서는 라인 업무형, 스텝 업무형, 매트리스 조직, 영역 관점에서는 조달력, 마케팅형, 뭐 로지스트 형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1번 보면 예산 관점에서, 예산 관점이 아니죠. 이 공식적, 중공식적, 비공식적, 이와 관련되어지는 형태, 이게 이제 설립 근거에 따라서 물류 조직을 이제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중공식적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물류 조직과 관련되어지는 이제 관점별로 해서 어떤 게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두에서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정리해서 암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죠. 예.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어떻다, 어떤 관점에서는 어떻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24회 기출문제, 아까 사업부형 물류조직 굉장히 중요하댔죠. 근데 사업부형 물류조직은 역시 제품사업부하고 지역사업부 또는 그것을 절충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보통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문제점이 하나 있댔죠. 자, 사업부 간의 횡적 교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부형 조직이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류 조직과 관련되어진 형태는 여러분들이 일단 그 물류 조직에 있어서의 관점별로 해서 조직의 형태가 어떤 건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각 사업부형 각 물류 조직의 형태에 있어서의 장점하고 단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신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것이지만, 전혀 암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물류 조직의 형태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장점하고 단점, 이 특성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